오늘은 이용악 시인의 전라도 가시네 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 유이민들이 겪은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한겨울 북간도 어느 술막에서, 여기서 말하는 술막은 술도 팔고 잠도 잘 수 있고, 여관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 사극에서는 주막이 많이 나오죠. 그 주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술막에서 이루어진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네의 만남은 고향 땅에서 뿌리 뽑힌 채 이곳저곳 흘러들다 결국 국경을 넘어 추운 간도 지역까지 내몰린 유이민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지 참담한 현실 인식으로만 볼 수 없는 까닭은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동료, 동반자, 연대감, 동병상련, 동병상련이 맞겠다. 동병상련, 즉 동료의식 때문이며, 이윽고 눈포래를 뚫고 벌판으로 나서는 화자, 나의 담대한 모습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작품은 어떤 비참함을 노래했다기보다는 어떤 다짐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록쪽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네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네. 바람소리도 호개도 이젠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만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네야 너희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거다오. 너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텐데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리었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을 흐리더냐.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는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네야 울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집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가 마치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거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거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거다. 자, 이렇게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부정적 아니에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룩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이때 알룩조개는 그냥 조개예요. 다만 이제는 알룩달룩한, 즉 알룩점이나 무늬가 있는 조개를 우리가 알룩조개라고 하는데, 알룩조개에 입을 맞추며 자랐나 라고 하는 건 어릴 때부터 알룩조개하고 매우 가깝게 지냈나, 즉 전라도 가시네이긴 하지만 전라도 중에서도 바닷가 근처에서 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그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까무스레한 네 얼굴, 일종의 뭡니까? 외양묘사죠? 시각적 심상이고요. 비유고, 그 다음에 푸르다와 까무스레하다라고 하는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시네야. 자, 말을 건네는 대상이고요. 청자예요. 자, 확장시키면요, 유랑하는 우리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나는 밭을 얼구면은 또 뭐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얼리며, 그러니까 꽁꽁 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쇠다리를 건너온, 무쇠다리? 어떤 시련과 고난을 건너온 함경도 사네 라고 하면서 화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청자인 가시네에 대한 정보도 될 수 있고요. 추측도 될 수 있고요. 어쨌거나 간에 가시네와 그 다음에 함경도 산에는 일제강점하 고향을 잃고 떠도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1년 함경도 산해와 전라도 가시네의 만남 2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소리도 혹에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만. 자, 여기서 바람소리라고 하는 건 화자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어떤 처지, 즉 유의민의 처지라고 한다면 호기라고 하는 건 호가예요. 가짜가 노래 가짜거든요. 그래서 북방 오랑캐의 노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제는 무섭지 않지만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무엇을 시름을 마신대요. 와우, 시름을 달게 마셔? 시름을 감내하겠다. 삶의 고단함에 대한 대응 방식이면서 어떤 강인한 내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자, 시름을 뭐 했어요? 마신다고 하죠. 자, 이건 어때요? 추상적인 대상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이니까 매우 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자욱한을 꾸며줘요. 그래서 그 자욱한이 뭐예요? 시름을 꾸며줘요. 즉 시름이 어때요? 안개처럼 진하다는 얘기잖아. 비유법이면서 시각적 심상이에요. 그래서 비유, 시각적, 추상의 구체화 또는 색채 대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흉악하고 처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자, 이 나쁜 소식이 올 것만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한마디로 뭐예요? 인심이 믿을 수 있는 인심이 아니야. 불안하고 삭막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북간도 술막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막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막이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어떤 분위기? 흉흉하고 불안한 분위기. 자, 2연은요, 함경도 산해가 북간도에서 처한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년 보겠습니다.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이때 방자가요, 춘향전에 나오는 그 방자가 아닙니다. 이건 방자한 말, 지 멋대로 하는 말. 그 말을 품고 왔다는 것은 승질나는 게 짜증나니까 막 욕을 한다든가 막 한다는, 이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에요. 눈보라를 뚫고 왔다는 거야. 고난과 시련이야. 그러니까는 이 화자는 평범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매우 심한 고된 삶을 살아왔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시네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자,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너의 가슴이잖아요. 즉 가시네의 삶에 대한 어떤 아픈 기억과 그 다음에 어두운 내면, 고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거기서 나는 헤매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동병상련이죠. 또 뭐뭐이자 그랬으니까 이거 뭐예요? 청유법이죠. 근데 헤매다에다가 이가 붙을 수 있나? 없죠. 시적 허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술을 부어 남실 술을 따르. 여기 말하는 술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위로, 연민. 남실은 음성상징어죠. 구체화시키고 있고요. 술을 따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겨다오. 가난한 이야기라고 하는 건 가시네의 어떤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과 사연, 또는 뭐 일제치하 우리 민족의 어떤 가난한 삶 등등을 잠겨다오, 이야기해다오, 뭐 이런 거죠. 자, 연민과 동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년은요, 함경도 산해가 전라도 가시네와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너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지금부터 석 달 전이에요. 자, 너가 누굽니까? 가시네죠. 가시네도 역시 고향을 떠나온, 나라를 떠나온 처지이고요. 단풍이 물들어,
석 달 전에 단풍이 물들었으니까 가을이었을 거 아니야. 늦가을이에요. 그러니까는 음력 8, 9월, 양력으로 한 10월 그 정도 되겠죠. 10월 정도가 되면은요. 자, 화자가 있는 지금은 뭐예요? 11월, 12월, 1월 한겨울이네. 어쨌거나 간에 천리 또 천리, 몇 천리? 3천리 강산. 우리나라 산마다 불탔을 것인데 왜 불타? 그렇지, 단풍이 물들어가지고 불이 탔을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불났다가 아니라 단풍이 물들었을 텐데 이거죠. 시각적 심상이고요.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유랑민의 정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전라도 두낮 두 밤을 전라도에서 북간도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누가? 이틀 만에 와? 두루미가 울어 두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울어 한마디로 뭡니까? 가시네의 애환이죠. 슬픔이에요. 자, 그런데 두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이라고 뜨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두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음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술의 태양, 뭐 기차라고 보기도 하고요. 구름 속을 달리는 것처럼. 자, 태양이 구름 속을 달리면 환하게 보여요? 아니죠. 뿌옇잖아요. 뿌옇게 유리창을 흐리었더냐라고 하는 것은 앞이 뿌옇게 보인다는 건 결국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물을 흘렸더냐. 자, 사연은요, 전라도 가시네의 비극적인 삶.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갑자기? 아니야, 고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청각적 심상이고요. 취한 듯, 진짜 취했다기보다는 거기에 빠져든 듯 지금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때로는 싸늘한 웃음,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네야 울듯 울지 않는. 자, 이런 어떤 고향을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의 처지가 매우 슬프고 힘들 텐데 아니야, 버티고 있어. 끝까지 참아내. 그건 바로 가시네의 성격 자체가, 캐릭터가 어때요? 강인하고 억센 성격이라는 거예요. 가시네야 두 한마디 너의 사투리를 흉내내면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한마디로 뭐야?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함경도 사내이지만은 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라도 톤을 조금 안아보지. 그래서 이제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과 위로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봄이라고 하는 것을 희망으로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지. 손때 수줍은 분홍댕기. 자, 뭡니까? 가시네의 복장이죠.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지, 전라도죠.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고향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힘든 삶을 조금 위로받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너의 나라는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연은요, 전라도 가신에 대한 함경도 사내 화자의 연민과 위로. 있고 얼음길이 밝으면, 이 현실이 밝아지면, 결국 뭐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나는 눈보라가 휘가 마치는 벌판, 한마디로 뭐예요? 내일 아침에 이 살아온 현실 속으로, 역경 속으로 우줄우줄 나설 거야. 우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덩치가 큰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화자도 덩치가 좀 있는 거죠. 그죠? 나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화자의 어떤 결연하고 비장한 모습, 나는 현실로 나가서 뚫고 지나갈 거야. 노래도 없이 사라질 거야. 자국도 없이 사라질 거야. 자,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통사 구조의 반복이면서요, 곧 떠나야 하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함과 동시에 가혹한 현실에 맞서려는 화자의 결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6년, 결국 암담한 현실에 맞설 함경도 사내의 비장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용학 시인의 전라도 가시네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서사적이에요. 사건이 있죠. 인물도 있고 대화도 있고 배경도 있고, 그죠? 일제강점기 유랑민들의 비극적인 삶이다. 서사적 요소를 통해 민족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인물은요, 가시네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나는 뭐야? 함경도 사네요. 이렇게 인물이 다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누구누구? 전라도 가시네. 함경도 사네. 자, 사건은요, 가시네야, 가난한 이야기에 잠겨다오. 자, 전라도 가시네와 화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너의 사투리로 내 때 아닌 봄을 빌려줄게 라고 해가지고서나요, 위로하며 전개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북간도 술막이죠. 어느 겨울 북간도 술막이고요. 자,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이건 이야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민족의 어떤 서사적, 비극적인 삶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언과 토속어를 사용하여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상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호계라고 하는 건요, 오랑캐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불술기, 태양이라든가 아니면 기차, 뭐 이런 걸 상징해요. 어쨌거나 간에 함경도 방언과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성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발화 형식, 이야기, 말을 건네는 형식이죠? 가시네야, 이자, 뭐뭐다오, 뭐 이런 식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구를 보면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식구가 있어요. 이건 설명을 좀 길게 할게요. 너희 가슴 그늘진 숲속으로 기어간 오솔길. 자, 너희 가슴이 원관념이고 그늘진 숲속으로 기어간 오솔길이 보조관념일 거예요. 근데 이게 그늘진 숲속이에요. 이 그늘진 숲속은 전라도 가시네의 험난한 인생이고요. 그 다음에 굴곡진 상처 입은 삶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기어간 오솔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그늘진 숲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과거 고향에 대한 어떤 기억, 그 기억을 놓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난했겠지,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북간도까지 넘어왔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편하게 살았으면 북간도에 넘어올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고 싶지는 않은 거죠.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이야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본다면 아마 뒤쪽,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즉 오솔길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술기, 태양이 구름 속을 달려요. 그러니까 이건 뚜렷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리창이 흐리더냐? 그래가지고 이걸 기차 안에서 타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유리창 자체가 눈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돼. 눈에 대한 비유. 자, 그래서 그렁그렁 눈물이 찬 눈동자 또는 수심이 있거나 초점을 잃은 채 낙심해 있는 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내면적 공허감과 두려움에 바탕을 둔 슬픔이 구름 속 불술기와 흐린 유리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빌려다 줄게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봐야죠. 슬픔에 빠진 전라도 가시네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스개로 약간의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라도 사투리를 흉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요를 불러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이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 가시네는 과거를 떠올려 안 떠올려? 떠올리면서 조금 더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희망이라고, 봄을 희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시의 구절을 좀 살펴봤다면 다음은 띵 이거죠. 이제는 구절로 갑시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거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거다. 뭐뭐도 없이 사라질 거다. 뭐뭐도 없이 사라질 거다. 대꾸와 반복이죠. 또 하나 천리 또 천리 울듯 울지 않는 것 같은 건 뭐예요? 이 천천천 울이죠. 즉 대꾸법과 동일한 식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식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구체화,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다 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대상의 구체화라고 보시면 돼요. 시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자욱하다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든가 달게
라든가 이런 미각적으로 표현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심상 보겠습니다. 자, 이연에서 나는 정작 들리는 소리가 무섭지 않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로 인해서 두려워한다. 그 소리란 흉참한 기별이다. 사연에 불슬기 흐린 유리창이 지난 가을 국경을 넘어올 때의 전라도 가시네의 슬픈 눈동자를 떠올리게 하는 것도 감각적인 표현의 심상작용이다. 라고 하면서 시각적 심상은 보통 바로 지각되는 대상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통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과거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는 효과를 준다든가, 보편적으로 청각적 심상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사건을 예감한다든가 이거죠. 흉참한 기별. 후각적 심상은 예전의 기억을 자극하게 한다든가, 요거는 안 나왔어요. 그죠? 촉각적 심상은 찰나의 어떤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든가, 미각적 심상은 달게 마시는 거죠. 감정을 환기한다든가. 이렇게 보시면 이 작품에서는요, 시각, 청각, 그 다음에 미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용학 시인의 전라도 가시네 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